여러분은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민박집 주인 서윤의 삶이 한 남자의 등장으로 송두리째 바뀐 놀라운 실화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제주 바닷가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남자 말. 한마디 없이 순한 눈빛만 가진 그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서윤이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과 그 이후 펼쳐진 기적 같은 일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놀라실 겁니다. 제주도의 강한 바람처럼 서윤의 마음을 흔든 남자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뜨거운 감동의 결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제주의 바람은 기억을 품는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할 한 편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제주도의 작은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물보라가 하늘 높이 치솟고 바다는 아직도 거칠게 몸부림치는 그날. 새벽 서윤은 민박집 앞 해변을 걷다가 우람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파도에 쓸려온 듯 검은 바위 위에 정신을 잃은 채 누워있던 그를 보는 순간 서윤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서윤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다행히 호흡은 있었으나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도움을 청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죠. 뇌에 손상은 없습니다만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네요. 일시적일 수도 영구적일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서윤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름도 왜 제주에 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남자. 병원에서는 그를 위한 자리가 없었고 경찰은 신원 확인이 될 때까지 연락을 달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 많은 생각 끝에 결심했어요. 제가 돌볼게요. 우리 민박에 빈 방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억을 잃은 남자는 서윤의 작은 민박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도시 생활을 접고 제주도로 이주한 지 3년째 서윤은 혼자서 민박집을 꾸려나가고 있었죠. 손님들과의 짧은 인연 말고는 깊은 관계를 만들지 않던 그녀의 일상에 이제 말없는 손님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첫날 그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가져다 줄 때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남자는 고개만 끄덕일 뿐 말문을 열지 않았어요. 이름이라도 기억나시면 좋을 텐데. 서윤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마을 주민들이 호기심에 민박집을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그중 어떤 할머니가 남자의 큰 덩치를 보고 웃으며 말했죠. 아이고, 우람하네. 우람씨라고 부르면 좋겠구먼. 그때 처음으로 남자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람씨,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서윤이 아침 식사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우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생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서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온화한 눈빛과 조용한 도움에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윤이 부엌에서 일찍 일어나 민박 손님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람이 조용히 다가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말없이 야채를 썰고 밥을 푸는 그의 모습에 서윤은 묘한 안정감을 느꼈죠. 고마워요. 덕분에 훨씬 수월하네요. 우람은 다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서윤의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마당에 잡초를 뽑고 때로는 바람에 날아간 빨래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따뜻한 배려가 서윤의 일상에 스며들었죠.
비 오는 날이면 두 사람은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없이 커피를 마시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우람 씨는 항상 바다를 보면 슬픈 표정을 지어요. 뭔가 기억나는 건가요? 이런 질문에 우람은 깊은 한숨을 내쉴 뿐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 서유는 가끔 그가 악몽에 시달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언가를 피해 달리는 듯한 신음소리, 그리고 깨어났을 때의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보면서 서유는 그의 과거가 평탄하지 않았음을 짐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우람을 바라봤지만 점점 그의 성실한 모습에 마음을 열었어요. 노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아이들에게 나무로 작은 장난감을 만들어주는 우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마을에 살았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람 씨, 오늘은 제주에서 가장 예쁜 바닷가로 갈까요? 답답할 텐데 나와서 바람도 쐬고요. 서윤의 제안에 우람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둘은 함께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서로를 이해하는 깊이도 깊어져 갔죠.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윤은 민박집 정원의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다가 우람의 손재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버려진 나무 조각들로 정교한 상자를 만들고 있었죠. 섬세한 문양이 새겨진 작은 나무 상자는 마치 전문 장인의 작품 같았어요. 우람 씨,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이런 솜씨가 있었네요. 우람은 수줍게 웃으며 그 상자를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서윤이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승마장 로고가 새겨진 열쇠고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순간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람 씨의 과거와 연결된 단서일까? 서윤은 열쇠고리의 로고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주시 외곽에 있는 고급 승마 리조트의 로고였어요. 서윤은 직감했습니다. 우람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찾았다고 말이죠. 우람 씨, 이거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혹시 기억이 날지도 모르잖아요. 다음 날 서윤은 우람을 데리고 승마장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초원과 고급스러운 시설을 갖춘 그곳에 도착하자 우람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익숙한 듯 하지만 두려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승마장 입구에서 그들을 본 직원 하나가 갑자기 크게 외쳤습니다. 강 이사님, 살아계셨군요. 그 순간 우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죠.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요? 강우람 이사님이십니다. 국내 최대 승마 리조트 회장의 장남이세요. 몇 달 전부터 실종되셨었는데 서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냥 기억을 잃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우람이 사실은 대기업의 후계자였다니. 그녀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가 동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나 하는 의구심, 자신이 우습게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우람. 아니, 이제는 강우람이라고 불러야 할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곧 승마장은 소란스러워졌어요. 바로 본사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직원의 말에 강우람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공포의 그림자가 어렸어요. 승마장에서의 만남 이후 강우람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내 최대 승마 리조트 그룹 강림 엔터프라이즈의 장남이었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후계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완벽을 요구하셨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어요. 사업은 번창했지만 가족은 무너져갔죠. 마침내 말문을 연 강우람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습니다. 서유는 복잡한 감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동안 보여주었던 온화한 모습과 이제 알게 된 그의 정체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죠. 왜 실종된 건가요? 그건 아직 완전히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계약 체결 직전에 일어난 일인 건 확실합니다. 다음 날 강우람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직접 제주도에 왔습니다. 서윤의 작은 민박집 앞에 고급 리무진이 멈춰 섰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람아, 내가 여기 있었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회의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강 회장은 곧 서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데리고 있었다고? 왜 신고하지 않았지? 서윤은 위축되었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우람 씨가 기억을 잃은 채로 해변에 떠밀려 왔을 때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입니다. 신원을 몰랐으니 어디에 신고할 수도 없었죠. 강 회장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을 원하시나요? 얼마면 될까요? 그 말에 서윤의 눈에서 분노가 일었어요. 저는 돈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때 강우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서윤 씨는 저를 진심으로 도와준 은인입니다. 강 회장은 아들을 데리고 민박집을 떠났어요. 떠나기 전 강우람은 서윤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마디가 적혀 있었죠. 기다려주세요. 그들이 떠난 후 서윤의 민박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우람이 쓰던 방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함께했던 시간들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서윤은 그의 귀환 소식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강우람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간 그는 가족회의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저는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은 따로 있습니다. 강우람의 발표는 강림 엔터프라이즈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연일 재벌 후계자의 충격적인 결정을 다뤘고 주가는 급락했죠. 하지만 강우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억은 이제 거의 완전히 돌아왔어요. 태풍이 오기 전날 강우람은 중요한 비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제주도의 자연보호구역을 매입해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려는 계획이었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터전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제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날 밤 둘 사이에는 격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우람은 폭풍 우치는 해변에서 홀로 생각에 잠겨 있다가 파도에 휩쓸렸던 것이죠. 그것이 사고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계략이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었어요. 한편 제주도에서 서윤은 민박집을 꾸리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우람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했어요. 비가 내리는 날이면 더욱 그랬죠. 그와 함께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던 기억이 선명했으니까요. 어느 비 오는 오후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강우람이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청바지에 셔츠 차림, 그리고 예전처럼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돌아왔어요, 서윤 씨.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강 이사님이 우람이라고 불러주세요. 전 이제 강 이사가 아닙니다. 우람은 서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가문의 갈등, 불법적인 계획, 그리고 자신의 결정까지.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주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오셨어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람은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했죠. 기억을 잃었을 때 비로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건 바로 이곳에서의 삶입니다. 욕심 없이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서윤 씨와 함께하는 삶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람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고 나무를 깎고 조용히 미소 짓는 그 모습 그대로였죠. 우람의 귀환 이후 서윤의 작은 민박집은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우람은 자신의 지분 일부를 정리해 얻은 자금으로 민박집을 확장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민박집이 아닌 제주 지역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섬에는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아요. 하지만 기회가 부족하죠. 우리가 그 다리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서윤은 우람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감동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바람의 집이라는 이름의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민박집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공유 오피스와 카페, 그리고 여전히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로 변모했죠. 공사가 한창일 때 강 회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비서들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말이죠.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원하는 거냐?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어요. 우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곳에서 저는 진짜 제 모습을 찾았어요. 돈과 권력이 아닌 사람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말이죠. 강 회장은 한참 동안 주변을 둘러보더니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너의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내 선택을 지지했을 거다. 사실 나도 젊었을 때는 너처럼 순수한 꿈이 있었어. 하지만 어느새 그걸 잊어버렸지. 그날 이후 강 회장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자연보호구역 개발 계획은 취소되었고 대신 친환경 관광 프로젝트가 새롭게 시작되었죠. 우람은 그 프로젝트에 자문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바람의 집이 완성되자 많은 지역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유기농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 제주 특산품을 활용한 공예품을 만드는 예술가, 그리고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단체까지. 이곳은 새로운 꿈이 자라나는 공간이 되었어요. 서윤과 우람은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아직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마치 제주의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죠. 우람 씨, 후회 없어요? 모든 걸 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서윤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우람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버린 게 아니라 찾은 거예요. 진짜 나를, 진짜 행복을 말이죠. 그의 대답에 서윤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그를 해변에서 발견했을 때 이런 결말을 예상했을까요?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서울에서 방송국 PD가 찾아왔습니다. 재벌 후계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제주도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취재하러 온 것이었죠. 하지만 우람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이야기는 방송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니까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바람의 집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주도 청년 창업자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작은 마켓이었죠. 서윤과 우람은 분주히 준비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줄 몰랐네요.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람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그 꿈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행사가 한창일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강 회장과 강림 엔터프라이즈의 중역들이었어요. 그들은 바람의 집을 둘러보며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이 이런 거였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우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강림 엔터프라이즈가 바람의 집과 같은 청년 창업 지원 공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었죠. 우람아, 내가 옳았어. 돈만 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야. 이제는 회사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우람은 아버지의 제안에 깊이 감동했지만 곧바로 대답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작은 프로젝트가 전국적인 규모로 확장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서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람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람의 집이 가진 진심과 따뜻함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강 회장은 서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당신과 우람이 함께 해준다면 가능할 거예요. 당신은 이미 내 아들의 인생을 바꿨으니 회사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떠난 후 서윤과 우람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달빛이 파도 위에 반짝이고 가을바람이 살랑거렸어요. 진짜 제 기억이 돌아왔을 때 가장 두려웠던 건 서윤 씨와의 관계가 변할까봐 그랬어요. 우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를 바라봤어요. 저도 비슷했어요. 강우람 이사님이 된 당신이 그냥 우람 씨로 남아있을까 걱정했죠. 우람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서윤 씨, 이제 솔직하게 말할게요.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로 돌아온 건 이곳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서윤 씨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람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기억을 잃었을 때 저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만난 서윤 씨의 따뜻함과 진실함이 제 삶의 나침반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서윤 씨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쳐 제주도로 도망치듯 내려왔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했죠. 하지만 우람을 만나면서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요. 저도 우람 씨가 좋아요. 정체를 알기 전이나 지금이나 제 마음은 변함없어요. 두 사람의 고백 뒤 바람은 더 부드럽게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의 바람은 이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바람의 집은 이제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가 되었어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 특별한 공간을 경험하고 갔죠. 우람과 서윤이 꿈꾸던 대로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진정한 교류와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강림 엔터프라이즈는 큰 변화를 겪었어요. 강 회장은 우람의 영향으로 회사의 방향을 재정립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환경 친화적인 사업과 청년 창업 지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죠.
우람은 가끔 서울에 올라가 자문 역할을 했지만 그의 본거지는 여전히 제주도였습니다. 서윤과 우람은 결혼했어요. 화려한 결혼식이 아닌 바람의 집 정원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소박한 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청년 창업자들, 그리고 강 회장까지 모두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죠.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인연이에요. 서윤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말했습니다. 태풍이 당신을 내게 데려왔으니까요. 우람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운명이었나 봐요. 기억을 잃어야만 진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작은 집은 바닷가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서윤과 우람은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깊은 대화를 나누며 말이죠. 어느 봄날 바람의 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행자였는데 그녀는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었어요. 교통사고 후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 채 무작정 제주도로 왔다고 했죠. 이상하게도 이곳에 오면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서윤과 우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기억은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여기서 편안히 지내셔도 됩니다. 우람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은 덧붙였습니다. 가끔은 기억을 잃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랬으니까요.